분노한 학생들의 시위. 사건의 여파는 컸다. 당시는 5.16 쿠데타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한 학생들은 미군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어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미협정을 체결하라. 학생들의 시위는 여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은 크게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유엔군 사령관은 성명을 발표해야 했다. 유감입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상사를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상사 임의 처리 못하도록. 비록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했지만 미국이 사과를 했다는 자체만으로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자 대중적 지지가 절실했던 군사정권은 집회가 불법이 되는 계엄령 상황이었지만 학생들에게는 데모의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학생 데모에 편승해서 주한미군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 한미 행정협정을 촉구, 파주 사건을 계기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미국은 시큰둥했지만 조건부로 한국 측의 요구에 동의했다. 알겠삼. 대신 한국의 민간정보가 수립되면 그때 협상을 체결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었고 미국은 3년 동안이나 무성의로 일관하게 된다. 그러던 것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의 전투병 파견이라는 아쉬운 소리를 할 때가 돼서야 겨우겨우 협상의 초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거야 원. 어쨌든 한국이 주한미군 범죄에 항의해서 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한 지 어언 13년 만인 1966년에서야 겨우 주한미군 범죄에 관한 협정서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미행정협정, 소파. 미국이 고개가 뻣뻣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도 뻔했다. 60년대 들어 미국의 원조 비용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매년 GDP의 10%씩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먹던 나라였다. 민족의 자존심을 운운하기엔 미국이란 나라의 비중이 우리에겐 너무도 컸다. 그러니 미국이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협박이라도 하면 무조건 벌벌 떨어야만 했다. 한때 반미 기질이 다분하던 박정희도 친미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됐다. 또 그걸 잘하는 미국이기에 한국과의 외교에서는 항상 고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기 일쑤였다. 미군들 또한 아나무인격으로 한국인들을 대했고 여기에는 인종주의까지 가미되어 있었으니 미군의 범죄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거행된 주한미군의 처리에 관한 협정이었기에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내용을 모두 떨치기는 한계가 있었다. 원래 1965년의 초안의 내용에서는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미군에 대한 재팔관할권은 전적으로 미국 측에 넘겨주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미군이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죄를 물을 수 없었다는 거지. 하지만 초안의 내용이 밝혀지자 학생과 미군기지 노동자들이 대거 반발을 했기 때문에 불공평한 협정이다. 당장 수정해라. 정부는 굴욕적인 협정을 당장 철회하라. 결국 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초안의 굴욕적인 조항을 그나마 수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1966년에 발표된 수정된 내용에서도 형식만 그럴싸했지 내용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니
미군이 만약 죄를 저지르면 먼저 한국 정부에게 재판 권한이 있지만 만약 미국이 요청할 경우라면 한국 정부는 자동 포기를 통해 신병을 미국에 넘겨줘야 한다. 역시나 불공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당시의 한미행정협정, 즉 소파는 껍데기 협정이라는 비아냥을 받아야만 했다. 이름 외우기 좋으라고 하필 소파임. 그렇더라도 소파의 효과로 미군 범죄는 크게 줄어들었으니 한홍구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소파는 분명히 불평등 조약이었지만 무법천지의 미군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는 있었다. 물론 소파가 시행된 후에도 미군의 범죄는 매년 2천여 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그나마 현격하게 줄어든 수치라고 한다. 67년 이전에는 통계조차 없었다. 미군 범죄가 그동안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